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파일 액세스를 하기 위한, 즉 파일을 핸들링하기 위한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파일 핸들링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폴더를 관리하는, 어, 폴더를 생성한다든지 또는 폴더를 뭐 삭제한다든지 또는 폴더를 복사,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파일을 관리하는 어플을 만든다, 앱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파일 핸들링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될 폴더를 관리하고 어, 그런 폴더를 뭐 이동, 삭제, 복사하는 이런 폴더를 생성하는 이런 방법 등도 역시 함께 알고 있어야지만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은 이렇게 파일을 핸들링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즉 파일을 어떠한 폴더에다가 이동을 시키고 또는 복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방법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객체로 파일 엔트리라고 하는 어, 파일 관리 객체인 파일 엔트리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폴더와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파일의 내용을 좀 카피를 한 다음에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좀 저장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 파일명은 디렉토리로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dir manage라고 할까요? 디렉토리 관리 매니지, 네, 매니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은 디렉토리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일 전체적인 파일을 관리하는 그러한 어플이 될 텐데요. 우선 dir manage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 놓고요.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디렉토리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하여 폴더와 파일을 관리하는 를 관리할 수 있다. 이와요 폴더 파일을 관리. 이렇게 할까요? 폴더와 파일 관리라고 하고요. 자, 폴더와 파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 폴더에 있는 이러한 그 폴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폴더 안에 있는 어떤 파일 목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파일 목록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 생성 그리고 폴더를 생성했으면 폴더를 삭제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폴더를 복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폴더 파일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자,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이번에는 복사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이동 삭제하는 이러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렉토리 엔트리를 이용을 해서 폴더와 파일을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예제를 간단하게 어떤 test.txt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에 그 파일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하고, 즉 파일을 쓰고, 그죠? 그리고 파일을 읽어오고,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우선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약간은 반복이 되긴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파일 핸들링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일단 제목을 폴더와 파일 관리라고 할게요. 폴더와 파일 관리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메시지는 뒤로 놓고요. 자, 버튼을 만드는데 우선 처음에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폴더 생성이라고 그럴게요. 폴더 생성.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make btn이라고 하겠습니다. 폴더 생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더를 삭제하는 del btn으로 하고요. del bit는 사용을 했었네요. 그렇죠? remove btn으로 하겠습니다. 폴더니까. 폴더 삭제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파일 복사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파일 복사, 그리고 copy btn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일단 띄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리스트도 하나 여기다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UL 태그를 좀 이용을 하고요. 아이디는 리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롤은 리스트 뷰 형태로 해서 데이터 롤은 리스트 뷰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인셋을 줘서 이거 이제 트루 값으로 주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두죠. 자, 그래서 일단 dir manage.html로 해서 이와 같이 버튼 3개를 만들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일단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요거 이제 파일 리드 라이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index.html에 가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요거 버튼을 dir
HTML이죠. 데이터 롤은 등으로 하고요. 폴더 관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죠. 일단은 크롬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12 들어가시고요. 에러가 있네요. 에러는 어디에 에러가 있는 거죠? 로컬로 불러와야 되죠? 로컬 호스트 3000. 예, 에러가 없습니다. 이제 항상 서버에서 불러와야 되니까 폴더 관리 페이지로 한번 넘어갔고, 파일 엔트리 객체 성공? 예, 이게 나오면 안 되죠? 예, 좀 내용을 dir 매니저에서 메시지에다 그 내용을 뿌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분 이제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죠. 이걸 메시지 2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저장을 하고 일단 기본적인 소스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 리로딩을 해서 폴더 관리 들어가면 저장을 안 했나요? to 파일에 이게 왜 자꾸 뜨죠?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뜨네요. 폴더 관리 파일에서 메시지인데 메시지에다 뿌리는 거죠. 제가 분명히 요 아이디를 메시지 2로 바꿨는데 자꾸 이게 뜨네요. 자, 이걸 이제 실제 단말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새롭게 로딩을 한 거고요. 폴더 관리 들어가 보면 예, 내용은 보이질 않죠. 예,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크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꾸 이 내용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자꾸 캐시에 남은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리로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맞죠. 원래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뒤로 가기가 안 되네요. 폴더에서 여기 계속 남아 있네요. 그렇죠? 이걸로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걸 선택을 하고 인덱스를 선택을 하고 실행을 로컬호스트 3000 폴더 관리 참 특이하네요. 이게 계속 남아있네요. 자, 일단 저희는 그 실제 단말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테니까요. 일단 이거는 디버깅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제 소스를 수정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파일을 이렇게 하죠. 어차피 지금 소스 코드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예 그냥 프로젝트를 새로 만듭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create new 폰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헬로 월드 위치는 그 하이브리드 앱으로 그냥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이거를 디렉토리 매니저라고 할까요? 예, 디렉토리 매니저에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디렉토리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우선 이렇게 해당 예, 서버가 만들어져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index.atm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좀 열어봅시다. 열어주시는데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열어주시고요. index.atm 파일이죠.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전부 지우도록 하죠. 전부 지워주시고 앞에서 만들어 놓은 자 요거를 그대로 좀 카피를 할게요. C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요거는 파일 관리 앱이라고 합시다. 제목을 달아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가 없죠. 예, 저는 이제 폴더 관리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 놓고 저장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JS 폴더에 들어가면 index.js 폴더가 파일이 있죠. 자, 이 파일도 좀 카피를 하겠습니다. 노트패드로 열어서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지워주시고요. 자, index.js 파일 선택을 해서 드러시 일단 index.js 파일 모두 내용을 지우도록 할게요. 지워놓고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작성을 하죠. 그냥 그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 dir manage.atm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좀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다 하시냐면 요거는 지금 하이브리드 앱에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디렉토리 매니저죠. 여기서 자 이렇게
예,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렉토리 매니저 폴더에 dir 매니저.html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index.js 파일은 지금 어떤 내용도 지금 없는 상태죠. 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요 코드를 좀 작성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 카피를 해오는 게 낫겠죠. 디바이스 레디 폰갭 되어 있고, 일단 이 윗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워주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그래서 내용을 좀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저장을 좀 할게요. 저장을 하고, 자, 일단 앞에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지워주시고,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index.html에서 다시 한번 실행. 로컬로 들어가서 F12, 예, 됐죠? 예, 일단 이렇게 예,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할 거는 파일 목록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일 리스트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이거를 그 파일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서 파일을 좀 하나 만들겠습니다. 베리어블에서 myfs라고 하는 멤버 변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디렉토리와 관련된 부분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my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my de라고 하는 멤버 변수도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부분인데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파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퀘스트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local file system 공용 폴더를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persistent, 그렇죠? persistent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에 대한 크기를 모를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설정을 하고 onget fs라고 하는 함수를 요청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onfail로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시스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파일 객체를 파일 시스템 객체를 요청에 성공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한다?
onget f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자 값이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자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myfs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는 해당 파일 시스템 객체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객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렉토리 객체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my 디렉토리 엔트리 부분에서 my fs 요거는 파일 시스템 객체가 생성된 것을 의미하죠. 생성된 파일 시스템 객체. 여기에다가 루트가 바로 그 공용 폴더에 있는 해당 경로가 되는 거예요. 공용 파일이 저장되니까 공용 폴더죠. 공용 폴더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 변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y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 변수는 디렉토리 엔트리 객체를 저장하는 멤버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렉토리 엔트리 객체를 저장하는 멤버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는 onfail 저희가 이제 앞에서 dir manage html에서 보면 이분을 메시지 true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메시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저장을 해 놓고요. index.js 파일에서 자, onfail에 대한 함수를 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var onfail 펑션에 메시지 에러 메시지를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 영역에다가 텍스트 적어주시고요. 에러 코드 는 메시지 코드 이렇게 해서 에러에 대한 그런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나 어떤 그 파일 액세스에 실패했을 경우, 그러니까 폴더 액세스나 또는 파일 액세스에 실패했을 경우에 실행되는 그런 콜백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요 그 디렉토리 경로는요, 이렇게 이제 파일 시스템의 루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공용 저장 공간에 대한 그런 루트 디렉토리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공용 이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일 시스템의 루트가 되는 거죠. 요거는 공용 저장 공간에 대한 공용 저장 공간의 루트 디렉토리 객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자체가 이게 이제 바로 디렉토리 엔트리가 되는 겁니다. 타입 자체가요. 타입은 디렉토리 엔트리가 됩니다. 엔트리가 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파일 목록을 구해서 화면에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표시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제 요거를 지금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그
그 파일 리스트를 갖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파일 리스트를 리드 파일 리스트라고 할게요. 함수를 리드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도록 하죠. 그럼 이 리드 파일 리스트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리드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펑션 자 이렇게요. 이때 이제 만들 때 그 만드는 파일 목록을 구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함수가 바로 리드 파일 리스트 함수인데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파일 목록을 구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함수.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폴더 내부에 있는 그런 파일 리스트를 구하려면은 디렉토리 리더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 리더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 목록을 요청하는 함수 중에 read entries라고 하는 그런 또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read entries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목록을 요청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파일 목록을 구하기 위해서는 파일 목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 디렉토리 리더스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디렉토리 리더 객체가 필요함. 자, 그러면 디렉토리 리더 객체를 이용하면 그럼 이 디렉토리 리더 객체를 이용해서 파일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디렉토리 리더라는 객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 디렉토리 리더 객체는 create reade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객체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하는 객체는 지금 이와 같이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디렉토리 엔트리에 보면 create reader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create reader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디렉토리 객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를 이용해서 디렉토리 리더 객체를 구한다. 자, 그러면 디렉토리 리더 객체를 구했어요. 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디렉토리 리더에는 디렉토리 리더 객체에는 실제 파일 목록을 요청할 수 있는 read entrie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read entrie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success 성공했을 경우, 그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 이 함수는 파일 목록을 요청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목록을 구해오는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success와 error라고 하는 그 목록 요청에 성공했을 때,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함수에 대한 콜백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자, myD가
바로 디렉토리 엔트리 객체죠. 자, 그러면 myD를 이용해서 먼저 create 리더죠. 리더 객체를 얻어와야 되겠죠. 디렉토리 리더 객체를 얻어와야 돼요. 객체를 얻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목록을 구해와야 되니까 read entrie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read entries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 파일 목록을 구해올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onGet entry라고 하고요. 엔트리스라고 할까요? 함수를 만들게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냥 앞 시간에 앞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 onPair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리드 파일 리스트를 이용해서 함수 파일 목록을 구해오는 그런 함수까지 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나머지 부분을 좀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